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풍수지리학을 강의하게 될 박민찬입니다. 저는 31살 때 풍수지리에 입문을 했습니다. 당시 한필선 선생님으로부터 본 풍수를 전수받았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 신한계 무령설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셨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했죠. 본 풍수는 만물의 형상을 귀신같이 본다는 뜻으로 천년 전 신라 말기에 도선대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사람 후계자에게만 구전으로 극비 전수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저에게 본 풍수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에 사업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차례 저에게 권유를 하시면서 꼭 이 풍수를 전수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공부를 하다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21년간 했는데요. 이 본 풍수, 풍수란 자연의 원리거든요. 이 풍수를 연구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자연에 있다. 또 우리 이 인류의 진리라는 것도 여기에 있다. 이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을 저는 터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풍수지리 신한계 무령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원장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풍수, 이 자연의 원리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 위대함을 같이 만끽하고 또 이 자연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풍수를 연구하고 또 이 풍수의 위력 또한 우리가 이제 이 풍수를 어떻게 활용해 써야 되느냐 전반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풍수를 연구하면서 아주 우리 인간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태어나면 뭐를 추구합니까? 행복을 추구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행복할 권리 있고 평화를 할 권리 있고 즐겁고 보람있게 살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근본적으로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춰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행복은 깨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행복할 권리 이 네 가지를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은 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이 운이라는 게 있다고 인정합니다. 입버릇처럼 운이라는 것이 아쉬워하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전 세계인도 마찬가지죠. 운이라는 건 다 있다고 인정하고 그저께는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도 운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 운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 적용된 운을 또 어떻게 찾아 쓰고 또 운이 없으면 어떻게 이것을 운이 있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바로 인류가 찾고자 했던 것인데 저는 바로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따라서 좋은 운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운은 바로 자연에 있었습니다. 운은 자연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연에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미 다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 있지 않습니까? 이 만물에서는 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십만 개 기 중에 어디에 썼느냐 하면 음기와 양기가 있습니다.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운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면, 자, 이 음기는 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양기는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에 의해서, 이 노출되어 있는 기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저희가 1000년 전부터 이것이 이미 다 과학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입증을 못했던 것뿐이죠. 그런데 지금 세계 학자들이 이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작년에 학자들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행복한 유전자는 행복한 운명으로 결정짓는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체로서 기가 통한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행복하면 내 자식도 행복한 운명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지금 영국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느냐면요, 게놈 지도가 완성되면 앞으로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만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앞으로는 이제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아주 이제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선량한 사람, 이런 사람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정말 포악하다든가 아주 인간성이 나쁘다든가 이런 사람은 점점 그냥 좋은 종족만 남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왜? 어떤 여성들이 이미 저 사람이 어떻게 결정된 거 다 아는데 저런 사람한테 씨를 내봐야 내 자식 속썩이요, 고통스러운 운명으로 사는데 누가 그거 결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연구가 이제 입증이 되면 분명하게 사람도 좋은 사람, 또 종족도 좋은 종족, 여러 가지 인간성 좋고 이런 사람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 머리도 말이죠, 두뇌도 어느 학자가 또 연구했어요. 120 이상 된 사람만 앞으로 살게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위대한 자연을 통해서 이 위대한 학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1000년 전에 신라 말기에 이미 이것을 발견하고 비전시켰습니다. 그 비전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것을 밝혀보도록 하고요. 자, 제 연구 결론이 뭐냐면요, 위대한 자연을 이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자연이 가장 위대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여행을 다녀보시죠. 어떻습니까? 다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자연이 가장 훌륭하다, 정말 좋다고. 그래서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 우리 자연을, 위대한 자연을 이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 즉 이런 위대한 자연을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이용하느냐면요, 1%도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몰라서 이 풍수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과학으로 입증이 못 시켜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1%도 활용 못합니다. 이것이 개발된다 그러면 이 활용하는 방법을 30%는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재보다 30배 이상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자, 이것이 개발되면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중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의 학문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자연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데 그 이상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인도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은 물체로서 기가 통하고 또 좋은 길지에서는 발전하고 이런 활용하는 방법 똑같기 때문에 본 풍수지리는
전 세계의 학문이고 인류의 진리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인의 운명은 자기 직계 조상의 기에 의해서, 음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또 공동체 운명은 양택, 양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크게 봐서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는 청와대죠. 공동체 운명, 우리나라의 공동체 운명은 청와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와대에 운명이 걸려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풍수인으로서 청와대가, 경복궁이 흉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왜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미 신문지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공동체 운명은 양택입니다. 양기. 따라서 이 집터가 좋으면 그 집에서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죠. 나쁘면 결국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운명, 우리나라 공동체 운명은 어디입니까? 청와대 아닙니까? 그러면 자, 저는 풍수인으로서 예로부터 아주 이 청와대를, 경복궁을 잘못 흉터에 졌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우리가 600년 전에 경복궁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그때부터 정치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우선 큰 비운으로만 몇 가지만 꼽아오겠습니다. 첫째, 임진왜란이 쳐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36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뻔했고 또 짓밟혔습니다. 또 가장 비극적인 것이 6.25 민족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일사 후퇴가 있었죠. 또 그 자리에서 명성황후가 살해되고 박 대통령이 피살되고 또 죄 없는 국민이 그 터에서 많이 살생됐습니다. 그 자리는 살생되는 자리입니다. 살생되는 자리가 어떻게 길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조목조목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흉터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비극적인 일도 있었지만 또 나라가 어떻습니까? 국민이 분열됐습니다. 화목하지 못합니다. 또 외세에 약해서 지금까지도 큰 나라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또 크게 발전할 것을 발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정치가 국민을 괴롭힌다는 거죠. 예로부터 정치로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 자연의 위력이 80%거든요. 이 자연의 위력이 80%의 지배를 받으니까, 흉기를 받으니까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연을 활용하는 거지, 풍수라는 것은 이 자연의 기를 활용하는 거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이 80%의 흉기를 지배받으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경복궁과 이 청와대가 대단한 흉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왜 발전했느냐? 우리 국민이 발전시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서울이 근본적으로 대명당입니다. 서울은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명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사가 현재 95%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사가 길지로서 발전하니까, 기업이 발전하니까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죠. 정치에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발전시킵니다. 요즘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국가적으로 상당히 그 운명을 좌우하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경제 등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달아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수, 이 자연의 위력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행정수도를 어딥니까? 저 충청도 지방으로 자꾸 이전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서울이 대명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청도가 아무리 길지라 하더라도 여기만큼 좋은 길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년 대계를 보면은 이것을 지금 어떤 감정이나 정치적으로나 이거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미래를 보더라도 이것은 풍수를 꼭 고려해서 서울의 청와대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네, 저는 본 풍수를 연구하면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됐냐면요, 우리는 위대한 대자연을 통하여 인간에게 중요한 기초학문이 발견되므로 인류 최초, 최대, 최후의 진리를 개발하게 되었다. 모든 이는 21세기를 기준으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목적한 바 꿈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는 천지창조 지구의 대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대의 선물로서 공생공존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자연을 통해서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천지창조의 비밀은 밝혔으나 알아보는 이 없어 이 학문이 다시 천지에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할 것은 앞으로 풍수의 원리, 또한 풍수의 유래, 풍수의 계파, 또한 무령설의 유래 등등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밝혀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